근데 여기서 그치면 저는 그 통찰이 더 활발하게 오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일종의 충분 조건 같은 건데요. 그 하나가 뭐냐? 그걸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나의 주제인 이걸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비전 이런 거 있는 거죠. 내가 이 글쓰기를 가지고 어떤 뭘 이루고 싶다던가,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이제 글쓰기 학교를 만들겠다던가, 글쓰기 책을 몇 권 내겠다던가, 내 이 글쓰기를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던가, 그걸 단순히 즐기고 관심 갖고만이 아니고 그걸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그 나의 어떤 꿈인지 사명감인지 어떤 소명의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일이 그런 관련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게임이 나의 관심사예요. 게임을 즐겨요. 친구 만나면 늘 게임 얘기만 해요.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없어요. 어떤 목표가 있거나 꿈이 있거나 자기 어떤 소명의식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 발전적인 어떤 생각들이 확산돼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게임의 그 화두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분 조건까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내 어떤 관심사가 있고 그 관심사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꿈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뭔가를 실행하지 않으면, 손 놓고 있으면 그런 통찰 같은 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그게 나의 화두면 글쓰기에 관해서 계속 글을 쓰고 뭔가 내가 기고할 일이 생기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뭔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게 계속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계속 통찰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글쓰기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상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억만 가지고 쓸 수 없죠.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써야 되고, 가보지 않은 어떤 길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지방신문 주최 글쓰기 대회에 나갔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걱정이 됐어요. 아버님한테 혼날까 봐서. 다 거짓말로 썼거든. 제목이 즐거운 우리 집이었어요. 내가 상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 집의 모습을 마치 그게 우리 집인 것처럼 현실처럼 쓴 거죠. 거짓말이죠. 근데 아버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걸 거짓말로 보지 않고 상상력으로 본 거죠.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과거의 기억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뭐 7, 80%? 8, 90% 되죠.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 어떤 관계에 대한 기억, 어떤 시간에 대한 기억들로 글을 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로 글을 쓰죠. 근데 여기에 상상이 가미되지 않으면 글이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 일종의 어떤 기획을 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건 상상력의 영역이죠. 어떤 걸 추론한다거나 유추한다거나, 저는 이런 것도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뭘 예상하고 전망하는 거, 이런 거 다 상상력의 영역이죠.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죠. 기억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죠. 심지어 보고서까지도.
그래서 이 상상력이 글쓰기에서 필요한데, 저는 이것도 한 3가지 이유에서 제약받고 있다. 우리가 상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언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좀 권위적인 측면이 있었죠. 가부장적이고 유교 문화 속에서 이제 그런 뭔가를 스스로 검열해야 되고 가려서 해야 되는, 이게 이제 하나 상상력을 제약하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겁니다. 상상력은 이런 거거든요. 이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건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기억은 위험부담이 거의 없어요. 기억과 상상이 서로 겨루면 기억이 이길 확률이 97, 8%예요. 그건 이미 해본 것이거든요. 한번 검증이 끝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기억이 부족하죠.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적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상사가 이길 수밖에. 그거 해봤어. 그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의 바탕은 기억이죠. 그리고 실제로 상상을 가지고 말한, 저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는 사람이 늘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말하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맞지.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원래 승률 한 97%, 8% 확률을 가지고 한 게임인데 결과적으로 이겨요. 그러면은 더 자기 확신을 갖죠. 그래서 점점 이 상상하던 사람이 기억에 종속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잘못될 확률이 높고, 상상을 말했을 때 그 잘못됐을 때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실패가 용인이 되고 실패에 관대하고, 실패했을 때도 재기의 기회가 있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고, 이랬을 때 상상하게 되죠. 시도하고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조직 분위기,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상상하죠. 꿈을 꾸죠. 그래서 이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게 이제 상상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데는 실패한 기록을 내라고 한다잖아요. 그걸 못 내면 너는 성공할 생각이 없구나. 성공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실패하다가 만들어지는 게 성공인데, 실패한 기록 자체가 없으면 성공할 생각도 없는 것이구나 한다잖아요. 거의 실패를 권장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확률이 대단히 낮지만, 상상이 이길 확률은, 그게 성공했을 때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낳는 거죠. 그게 혁신이고 그게 새로운 것이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패에 관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상상력은 키워집니다. 사람은 재밌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럴 때 상상의 나래를 펴죠. 이렇게 시키는 일, 어디에 맞춰가는 일을 할 때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재밌을 때, 즐거울 때, 이럴 때, 유쾌할 때 상상력은 키워지죠. 그러니까 재미에 대해서 너 이렇게 재미있는 것만 좋아해. 노는 것만, 놀이 같은 거, 이런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좀 가벼울 때 이 상상력은 더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에 대해서, 놀이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자식이 노는 것만 이렇게 좋아해,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상상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그럼 이 상상력과 글쓰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제 글을 써보면 되게 이런 단계를 거치죠. 처음이 상상이에요. 상상은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꺼내놓는 거, 그게 전 상상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단계만으로는 이제 글을 못 쓰죠. 그렇지만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그지 뭐 내놓을 수 있는 그 단계, 그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게 저는 발상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요 주제로 해봐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그걸 하나를 찾죠. 그럼 저는 그게 이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발상으로 가려면 되게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관계없는 점들이 막 생기는데 그 점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줄이 생기는 거죠.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거에 어떤 인과관계를 따져서 줄가리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쭉 타지는 거죠. 이 줄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 막 흩어져 있는 구슬이 실에 꿰어가지고 어떤 목걸이 형태를 꿰은 상태, 이게 저는 이제 발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 써볼까? 이거저거 막 얘기하다. 그래? 그러면 주제를 술에 관해서 한번 써볼까? 그게 이제 저는 발상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착상의 단계입니다. 이 줄이 꿰지고, 예를 들어 술에 관한 주제가 잡혔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 술에 관해서 또 얼마나 다양한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에 끼워졌다고 해서 다 같은 목걸이가 아니고 그 목걸이가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특징을 가진 목걸이인가가 있잖아요. 그걸 그 단계로 나아가야죠. 그게 이제 저는 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얘기 중에서도 내가 옛날에 어떤 겪었던 이런 술의 에피소드, 이걸 그래서 내가 느낀 거, 이런 걸 가지고 써봐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비로소 착상이 된 거죠. 착상이 되면 결국은 이 상상과 발상과 착상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구상한다고 그러죠. 글을 쓰기를 구상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브레인스토밍 같이 막 점들을 만들다가 그걸 실로 꿰는 마인드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연상의 연상을 거듭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과관계를 갖는 어떤 하나의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되게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방금 얘기한 그런 상상, 발상, 착상의 단계를 거쳐서 사실 이야기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잘한다던가 또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가상 시나리오 쓰고 이런 것들 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뭐 회사에서 글을 쓸 때도 또 말을 할 때도 다 필요한 역량들이고 뭐 직장에 안 다녀도 자기가 글을 쓸 때 이런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 상상력, 이 글쓰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